정치 이슈에 대한 심층 토론. 여야 차세대 주자들의 직설 토크. 열린 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부부 토론이 지금 시작됩니다. 쟁점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부부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패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민주연구원 김현성 소통전략본부장, 또 자유한국당 윤기찬 부대변인 나오셨네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오늘은 감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먹는 얘기가 아니고 또 정치적인 얘기인데, 정부가 북한에 제주 감귤을 보냈죠. 근데 이걸 두고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감귤의 의미를 두고 지금 해석이 전혀 다른 상황인데요. 먼저 김현성 본부장님, 더불어민주당 논평 보니까 기대가 가득합니다. 평화의 섬에서 연근 귤이 평화의 전령사 노릇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던데 귤이 무슨 대북 특사라도 된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경색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북미 간의 대화도 잘 안 풀리고 예, 있죠. 잘 안 풀리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나름 순탄하게 왔던 관계가 지금 상당히 이제 막혀 있는 데인데,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이걸 좀 뭔가 숨통을 틔워보겠다라는 뭔가 의지의 표현이고, 근데 다만 저는 이런 인도적 차원 그리고 이런 그 문제까지 지나치게 이제 정치화시켜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면서도 이제 조금 막힌 것을 좀 틔워주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감성팔이다,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는 노림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제주 감귤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북한에 보내져 왔었어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오이사 조치되고 한 8년 정도 가지 못했었거든요. 예. 그랬던 것이 다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그동안 해왔던 것이 이제 계속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나치게 또 어떤 뭐 감귤에 죄가 없듯이 뭔가 감귤에 죄를 묻듯이 문제제기하는 건, 그리고 이 감귤 생산한 제주도 농민들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모욕감을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 뭐 그 전 대표,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의 야당의 전 홍준표 전 대표 대표께서는 뭐 감귤만 들었겠느냐라는 식의 약간 뭐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는 조금만 있다가. 예. 아무튼 하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기찬 부대변인님, 자유한국당은 북한에 귤 보낸 게 좀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선물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답례품으로 줄 수도 있죠. 그런데 네. 이제 이게 귤 역사를 보면은 말씀하셨지만 1999년도에 이미 정부에서도 좀 수차례 보낸 것 같아요. 예. 보내다가 이제 정보 기관에 의하면 이제 이게 우리 북한 주민한테 이렇게 배분되는 게 아니고 뭐 김정은, 김정일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사품으로 당 간부나 군 간부한테 주고 있다라는 그 어떤 첩보를 입수하고 나서부터 중단이 됐던 것 같고요. 언론 예. 보도에 의하면. 또 99년도부터 이제 제주도에서는 또 민간교류 차원에서 쭉 꽤 보내었던 것 같아요. 그래. 흑돼지 사육장도 짓고 네. 뭐 크루즈선도 한번 띄우려고 했고, 결국 뭐냐면 이것이 단초가 돼서 혹시나 경협의 일환으로 발전할 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점을 좀 우려했던 것이고요. 예. 다만 답례품으로 줄 수 있어요. 저희도 받았으니까. 예. 처음 답례품으로 간 거거든요. 아쉬운 점은 그 박스를 보면 이제 흰 박스로 그냥 보냈잖아요. 예. 거기에 그 제주산이라는 그 표시가 좀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아예 확실하게.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고요. 뭐 답례품으로 갈 수는 있죠. 네. 아니 근데 아까 얘기가 좀 나왔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감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귤 상자에 귤만 들어있겠냐고 했는데 귤 상자에 돈이 들어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윤기찬 부대변인님, 귤 말고 다른 거 들어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페이스북을 한 몇 차례 읽어봤는데, 예. 그 홍준표 전 대표께서 본 일기장에 쓰실 내용을 사실 이제 그냥 자연인이 아니고 전 대표를 지내셨기 때문에 언론이나 이런 데 국내에 대한 메시지가 좀 파급력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더 근거 있는
근거 이씨 이런 표현을 쓰셨어야 되는데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저는 뭐 거기에 뭐가 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 발언 때문에 차떼기 사건까지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과 상자에 현금 담아서 이제 건네줬던 불법 정치 자금까지.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불법 정치 자금은 흘러간 역사고요. 네. 그거는 여야가 자유롭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여야가 그야말로 가장 큰 적폐로 보고 자정 노력과 또 그동안에 또 사법당국의 또 처분도 있었고 예. 그래서 그걸 다시 꺼내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저는 그것도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왜 국민들이 좀 오버랩이 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귤 상자와 네. 사과 상자. 김현성 본부장님은 홍준표 전 대표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상상력이 대단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상상력. 이제 과일 상자에 과일이 아닌 다른 것을 담아봤던 사람만이 그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결국은 이 귤 상자에 사과가 담길 일도 없고 귤 상자에 뭔가 다른 것이 담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상상이다. 예. 결국은 뭐 이 남북 관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늘 국제사회가 한국과 남북 관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지켜보는 상황에서 야당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번지를 잘못 짚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하나 첨언하면 예. 자제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메시지의 내용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마 내심 하고 싶었던 말은 그걸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대북 송금 문제도 있고 있었죠. 그다음에 뭐 현대 아산 같은 경우에 상당한 액수를 투자했다 회수 못한 부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섣부른 경협이나 그 북한에 대한 어떤 SOC 지원이 이것이 과연 그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 예. 그다음에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도 같이 넣었지 않느냐. 예. 그래서 그런 차원을 건드리고 싶었던 것인데 메시지된 표현이 그렇게 전달됐지 않느냐.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귤은 주민들한테도 좀 갈 수 있을까요? 글쎄 저는 오히려 이것이 이슈가 됐기 네. 때문에 지금 북한 방송들은 이걸 언급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계기가 돼서 저희가 이게 논란이 됐지만 네. 이것들이 외신을 통하거나 해가지고 북한 귀에 주민들도 들어가서 알고. 그럼 북한 주민이 알게 되면 북한 그 당국 입장에서는 또 배분 안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런 또 긍정적인 효과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감귤 선물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뭐 연내 서울 답방이나 북미 협상 돌파구 마련까지 여당에서는 내심 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귤이 어떻게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아까도 초기에 얘기했지만 한나라 이제 자유한국당 야당이 뭐 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너무 이제 과잉이고 또 우리 만약에 이제 그런 평화를 바라는 남북 관계 진전을 바라는 분들이 생각하는 또 귤이 가서 정말 큰 역할을 하겠다. 특사처럼 역사를 예. 하겠다라는 뭐 이런 건 과한 상상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 문제는 조금 더 냉정하게 서로 간에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귤은 귤이다. 귤은 귤일 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기찬 부대변인님은 뭐 귤이 그렇게까지 역할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그 매개체나 촉매가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 네. 그러긴 어렵고요. 이게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미 문제 해결이라는 게 그렇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당히 국가 간의 이해가 첨예한 이게 그 협상이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의 민주당 하원 다수당 된 것도 작용할 것이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는 진전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죠. 일단 귤은 선물 차원인 네, 걸로. 선물 답례품이죠. 네. 부부토론 제주 감귤 북송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코드 음악 듣고 다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현성 민주연구원 연구위원과 윤기찬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이 함께하는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부부 토론을 듣고 계십니다. 협치로 가는 길이 멀고도 험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청와대에서 만나서 협치를 다짐했죠.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 첫 회의 분위기는 훈훈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전국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정부 급냉에 일단 발단이 된 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이었는데요. 보수 야당들은 자신들이 반대했는데도 문 대통령의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는 주장입니다. 윤기찬 부대변인님. 야당이 반대해도요. 대통령이 장관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권한 있잖아요. 그런데 인사청문회법을 만들어서 그런 청문 절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춰보면 뭐 한두 번 그러실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10번째인가 그렇다고 네, 언론에 나오는데 여러 번 되긴 했죠. 조금 너무하신다 싶고요. 왜냐하면 그 청와대에서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국회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잖아요. 예. 여러 가지 뭐 의견이 들어오고 첩보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또 검증하는 절차가 인사청문 절차예요. 그 국회 검증 절차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면 이것을 참고해서 대통령께서 인사에 반영해라 이런 게 인사청문 절차 아니에요. 예. 그런데 스스로 말씀하신 5대 고위공직자 임명 기준도 이제 또 지키지 못하니까 다시 7대로도 늘리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또 3개가 해당이 돼요, 이분이. 물론 의혹입니다만 위장 전입, 세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불구하고 또 임명을 또 강행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협치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그 협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그걸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야당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은 뭐 목리다 이렇게 평가할 부분이 아니에요. 한번 네.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럼 조명래 장관이 장관 자격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그분이 어떤 그 연구원 재직하실 때도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위장 전입 문제나 또 장남 세금 탈루 의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는데 그 해명이 상식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수차례 저희가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임명하심으로써 이거는 좀 10명 중에 사실상 한두 분 정도 절반 정도라도 야당의 의견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그건 뭐 대통령 스스로 협치를 선언하시는 거니까 진정한 의미의 협치죠. 근데 행동이 가미가 안 되는 협치라는 것은 사실은 구호죠. 물론 저 역대 어느 정권도 그래 왔지만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는 다른 말씀을 난 다르겠다. 협치 중심 또는 뭐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야당의 목소리는 그 전 국민의 절반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성 본부장님, 자유한국당은 장관 임명 강행할 거면 인사청문회가 형식적이었던 거 아니냐, 대통령의 협치 의지가 있는 거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협치를 너무 좀 협소하게 그러니까 인사 문제에만 국한시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5일날 여야 정협의체가 원내대표단이 이제 대통령과 만나서 12개항을 합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안전 문제라든가 지금 뭐 노동 문제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이런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민생의 위기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야정이 함께 논의해서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라고 이제 합의했고 그 합의한 지 벌써 10일 겨우 얼마 안 지났나요? 됐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그냥 손바닥 확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대통령의 인사 문제다. 그러니까 뭐 청문회를 거쳤던 그러니까 부정적 의견을 했던 장관을 임명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건 좀 별개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민생 현안과 관련돼서 조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경제가 위기고 지금 현상이 위기니 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서 법안도 그러니까 요즘 유치원 문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원 3법 그러니까 박용진 3법이라고 하는 이 3법도 통과시켜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 뭐 고시원 화재를 통해서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겨울철에 이런 어떤 취약계층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위한 민생 입법도 있을 거고 당연히 시급한 현안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거의 보이콧하는 상황이거든요. 예산을 거의 이제 앞둔 상황이거든요. 예산 안심이 이제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또 지금 시점으로 보면 조명래 장관을 임명한 건 9일 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무 협의를 하겠다라고 협의한 건 10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10일 날까지 실무 협의를 12일 날 하겠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그 사이에 또 뭔가 바뀐 거예요. 마음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아, 두 야당이 지금 야당 자체 내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자유한국당은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장이 내부적으로 해촉된 거잖아요. 어지러워서. 큰 뜻을 가지고 했지만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원내대표가 무슨 특별재판부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뭐 대북 그 비준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판문점 선언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매번 당 안에서 좀 약간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네. 결국은 그런 어떤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타협이 아닌가라고 의심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국민들이. 네. 다른 정치적 타협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그런 의심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지금 여당에 의심하는 거 아닌가? 여당에서 그런 의심도 의심을 있죠, 하는 일부. 건데 네. 이게 이제 그날 여야정 그 협의체 상설 첫 회의에서 대통령께 다 건의드렸던 얘기들이에요. 예. 조명래 장관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말씀을 그 드렸고, 자리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정책기조 변경과 관련돼서도 그 이제 인사에게 반영이 됐잖아요. 바로 또 그날 그 임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김수현 수석, 저 실장 이런 분들 이런 것들을 대통령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혀 예를 들면은 나 이거 이래서 임명해야 되겠다 양해해달라는 말씀 없이 그냥 바로바로 강행하신 거예요. 그럼 여야정이라는 게 사실 산적한 현안도 있지만 그건 풀어가야 되겠지만 네. 최당면 문제들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냥 들으시고 경청만 하시고 그냥 다 일방적으로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인사권은 인사권자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법령의 취지상 설명이라도 한 말씀 있으셨으면 더 그 좋지 여야정 않았을까? 협의체라는 것이 기능이라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에 대해서 사전 설명도 없이 말씀 들었으면 그 자리에서 안 된다는 말씀도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다 행위로 하셨단 말이에요. 이래서 여야정 협의체가 이게 의미가 없다. 사실상 이게 구색 맞추기 아니냐 이런 자괴감이 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대응이고요. 또 경제 기준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께서 공정경제 이쪽으로 네. 계속 가고 계시잖아요. 인사에 반영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야당 입장에서는 그럼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예산. 지금 대통령 임종석 실장께서 엊그제 나오셔가지고 전혀 못 깎겠다는 거예요. 네. 특활비인데 국회는 85% 깎았어요. 자, 이런 차원에서 야당의 요구를 안 받아들이는 여야정 협의체가 과연 어떤 기능을 할 것이고 이것이 너네들 만나서 차 마시는 거냐. 국민들이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점이 야당 답답하다.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이 답답하다. 그렇다는 거죠. 그 자유한국당은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 경질까지 요구하셨더라고요. 또 채용비리 국정조사 같이 촉구하셨고요. 둘 다 꼭 관철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채용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부분은 사실 4개 야당의 합의가 됐던 사안이에요. 그렇죠. 다만 이제 강원랜드가 포함되느냐 여부인데 그것은 이제 한국당이 양보를 할 의사를 비쳤던 부분이고 예. 여당만 동의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국민의 의혹이 있었던 부분이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전 개인적으로 물러날 시기가 됐다고 보는데 더군다나 지금 둘 중에 하나죠. 인사 검증을 못 했든지. 그죠? 알고서 아니면 대통령께 말씀을 안 드렸든지. 그 인사 검증을 못 했으면 무능한 거고요. 알고서 말씀 안 드렸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네. 물러나셔야죠. 어쨌든 10번째인데. 예, 그렇잖아요. 10번째인데 국회도 다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을 예. 왜 인사검증의 책임자이신 민정수석께서 그걸 못 하셨느냐. 이런 부분은 물론 한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셔야 되겠죠. 근데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은 국회에 나와서 경질 건의할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불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이게 의혹이 전부 다 의혹을 알고 나서 하셨든 의혹을 찾아내지 못하셨든지 간에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책임지고 물러나셔야죠. 네, 여당에서 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수석 경질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번 양보해도 이런 문제들이 정말 쪽박까지 깰 문제냐. 그러니까 이제 협치를 하겠다고 같이 탕평채를 먹으면서 서로 함께 좀 합의를 했던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일부 자기들 요구사항, 본인들의 야당의 요구사항이 들어주지 않다 그래서 아예 그냥 밖으로 나가는 게 그런 올바른 태도냐. 네.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협치의 본질은 이제 구동존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같은 것은 먼저 구하고 다른 것은 놔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당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이 협치입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주장해서 그러니까 주장은 주장대로 소수 의견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야당이 이러이러한 주장을 했다. 그래서 나중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잘못했을 때 그래, 봐라. 우리가 그럴 때 그러지 않았냐. 당시 그 부담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그 부담을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예를 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의무사항도 아니고 한번 대통령의 행정 권한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의회가 한번 걸러주는 거거든요. 예. 아니 그렇게 되면 야당이 장관을 임명해야죠.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제 책임을 깊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아 나는 분명히 반대했다. 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조명래 장관이나 앞으로 그렇게 임명된 사람들 그러니까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인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지적하면 되는 거예요. 그 테이블에서. 근데 그걸 마치 그걸 안 해줬다 그래서 우리 근데 다 깨겠다. 다 안 하겠다. 지금 얼마나 절박한 민생 현안이 많습니까? 소상공인 이게 잘못된 게 문제라든가 저희가 민생 다 문제라든가. 보이콧하자는 게 아니고 예. 예산도 선별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예, 좀 오해를 하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 여태까지 야당 욕을 들어준 거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국회제도가 왜 필요한지 한번 말씀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요. 또 국민에게 선출되는 대통령 하나의 기관만 있으면 돼요. 국회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그 중에서도 국회 중에서도 야당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야당의 목소리가 반영된 게 거의 당연하죠. 없다. 이번 것뿐만은 아니다. 특히나 이 정부 들어와서는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탕평채 먹으러 간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예. 가서 말씀을 드렸으면 대통령께서 경청을 해 주시고 네. 그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반영이 안 되더라도 야 이것 때문에 안 되겠어라고 사전에 통보라도 해 주시는 이런 약간의 발전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야정 이 협의체라는 게 기능이 사실상 무의미하다. 그럼 야당이 뭐 앞으로 또 갈까요? 거기 또 가서 그냥 앉아 탕평채 먹고 올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답변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야당 주장이 반영된 게 거의 없다 그러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동안 예를 들면 이번 12개 항 중에서도 탄력 시간, 노동 시간 물려와 관련된 그 부분은 또 부분도 합의를 했었던 것 그렇고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야당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 얘기하고 그것이 반드시 내 뜻대로 돼야 된다라는 고집만 없다라면 계속해서 서로 토의하고 논의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할 문제인가 싶어요. 이 문제가. 탄력 근로 시간은 입법 사항이에요. 이것은 네. 대통령께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에요. 여야가 합의 국회 문제예요. 대통령께서 관여하실 수 있는 내용 중에 야당이 요구한 것 중에 과연 대통령께서 들어주신 게 뭐가 있는지 말씀 주시면 저도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네. 오늘 또 갑자기. 아니, 어쨌든 전국 급냉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수석의 경질 정도가 아닐까. 왜냐하면 경질은 돼야 된다. 청와대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 네, 가지 이유서. 경질은 돼야 된다고 저는 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 인사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예. 그것을 조건으로 뭘 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오만하고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제가 조건이 봤을 때는. 아니고요. 인사 문제는 그게 대통령의 조건이 고유 된다는 권한이지만 그것을 검증하는 책임자가 부실 검증의 책임은 져야죠. 근데 그게 이제 부실했느냐 부실하지 않았느냐 부실한 거 문제 나왔잖아요. 되잖아요. 지금 뭐 7대 배제 원칙이나 5대 배제 원칙에 다 어긋나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네. 예, 예. 다만 조금 더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조금 더 이제 여야의 의견을 좀 들으면서 정책을 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부부토론 지금까지 꽁꽁 얼어붙은 전국 상황에 대해서 민주연구원 김현성 소통전략본부장 또 자유한국당 윤기찬 부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생명사랑 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